네, 5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근대 파트의 5번째는 이제 나라의 권한을,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20문제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풀어볼게요.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이 뭔지 알아야겠죠?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가? 지금 재판정인 것 같고요. 이토 히로부미 살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안중근인 것 같아요. 안중근이 이 실제로 재판을 받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의 군시를 위협해서 주권을 빼앗으려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전쟁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종결된 이 전쟁은 러일 전쟁이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추진이 됐었던 러일 전쟁입니다. 이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 이게 맞아요. 전쟁 중에 갑자기 스르륵 이거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포트 밀약을 맺어서 여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갑자기 스르륵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자, 3번.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초빙되었다. 이제 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어느 정도 잡고 나니까 이제 전쟁 뒤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도중에 우리하고 협약을 맺는 게 있어요. 그 협약을 맺었을 때 고문을 파견하는 거를 갑자기 추진을 시키는데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오고요. 그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대한제국이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제의 사법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시점은 러일 전쟁이 아니고 좀 뒤에요. 러일 전쟁 있고 나서 나중에 1909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4번으로 알아두시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가 강요되었다. 우린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린 전혀 원하지 않아서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할 즈음에는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중립선언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이 러일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군부대를 우리나라에 주둔을 시키게 돼요. 그 장소가 서울의 용산 지역입니다. 그 용산 일대에 대규모 일본의 군부대가 들어온 시점이 이 러일 전쟁과 맞물려 있고 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다 얻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여러 가지 조약 강제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사실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중국도 꿀꺽 삼키고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한 제국주의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고 우리도 이 러일 전쟁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러일 전쟁이고 이 전쟁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조약들이 체결이 돼요. 그게 왜 어떤 과정에서 무슨 이익관계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4번으로 문제 풀었고요. 자,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외 언론 보도로 본 민족운동.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에 임명되어 후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을 자행하였다. 스티븐슨, 억지로 체결된 조약에서 일본인이 재정고문으로 들어오죠. 메가타가. 그리고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해서 이걸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거 1908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분이 스티븐슨 암살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암살을 해서 이 사건이 크게 신문에 보도된 건데 자, 그럼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어떤 주제로 가장 탐구를 해야 되느냐? 주제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 사람을 쏘았는지를 봐야겠죠. 재정고문으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지금 바로 1번에 나와요.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고문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고문이랑 외교고문이 들어왔던 거죠. 그때 들어왔던 외교고문이 스티븐스인 거고요. 그래서 1번으로 주제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삼국 간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븐스 저격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랑 연관이 있고요. 거문도 불법 점령한 이 과정은
거문도를 왜 점령했는지 앞선 사건이 있겠죠. 갑신정변 이후로 청나라 영향이 커져서 우리가 러시아랑 좀 가깝게 지내니까 러시아가 혹시 남쪽으로 내려올까 봐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영국이 좀 우려를 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하게 되죠.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는 이건 을미사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번으로 풀었습니다. 3번으로 올라갈게요. 3번. 킬러 문제. 이것도 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러일 전쟁 관련해서 문제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러일 전쟁이 전, 그리고 도중, 그리고 이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료에서 이것이 러일 전쟁이랑 관련된 어떤 사료다라고 알 수 있는 힌트를 좀 찾아볼 건데 자, 지금 이 상황 뒤에, 이 뒤에 나오는 거를 지금 찾아볼 거예요. 오늘 신문에 강화 조약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이제 전쟁을 멈추면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한대요. 러시아가 졌어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맺은 조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츠머스 조약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어떻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걸 해도 이제 돈 터치하겠다. 완전히 깨갱하고 물러서고 있는 장면이죠.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하고 러일 전쟁에서도 놀랍게도 일본이 승리를 했다고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결과가 일본에 상당히 유리하게 맺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윤치호라는 인물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러시아는 이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함부로 일본이랑 싸우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었고요. 일본은 전쟁으로 러시아를 이겼다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예라고 표현을 한 거는 실제 사망자의 숫자는 일본이 훨씬 많기 때문이고 이 전쟁 중에 굉장히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청일전쟁에서 얻은 돈을 거의 여기에 다 쏟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상처뿐인 승리에 비슷한데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얻은 피해를 다 우리한테서 복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조선이 전쟁으로 뭐를 얻었느냐? 우리는 최악의 것을 얻었어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됐고요. 여기에 휘말려 죽고는 다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전쟁 도중에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이거를 다 우리한테 가져갔고 우리 땅도 뺏어가고 군부대도 막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를 두고 일본이 미국이랑 맺은 밀약이 또 있었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요런 거를 미국도 이제 인정해준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걸 미국이 중지한답시고 그렇게 한 건데 우리로선 굉장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러일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 일본의 승리로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 나는 뒤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5년에 전쟁이 끝난 직후에 뭔 일이 벌어지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을 하는 거는 전쟁이 끝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 1904년부터 1905년이거든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약간 승기를 잡았던 그 시점에 우리한테 계속 이상한 조약을 계속 요청을 하죠. 그때 무슨 조약을 맺냐면 우리한테 고문 정치를 하겠다고 강제로 체결한 조약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이 일본인 메가타가 우리나라 재정고문으로 들어왔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도중이에요. 이후가 아니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기는 건 아관타천인데 이거는 대한제국 성립 이전이니까 시기가 맞지 않죠? 배들과 양기탁이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는 거 요것도 이 전쟁 뒤가 아니라 전쟁 도중에 해요. 이거 1904년에 하는 거라서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하는 거는 독립협회가 하는 건데 이거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거는 초기에 대한제국 성립된 직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에 또 요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자,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겠죠. 요 의병부대는 그때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일어났었던 을사의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홍주성을 점령한 의병이 있다. 이거는 을사늑약에 항거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3번에 5번입니다. 자, 4번 빈줄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사건 일지. 이토,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를 전달. 이토, 고종을 접견하고 협상 초안을 제출. 그리고 대한제국의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일본 군인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을 진행했지만 뭐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결국 다음날 외부인 도장을 탈취해서 고종의 허락 없이 조인을 했다. 이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불법적인 조약 체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을사늑약이죠. 수치스러운 아주 치욕스러운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을사늑약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 거는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나서 뒤에니까 을사늑약 한참 전이에요. 아니죠? 1899년이니까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별기군, 신식군대잖아요. 이제 우리가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통리기무 아문에서 설치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아니네요.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 우리 외교권을 넘기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서 총독부가 설치가 되는 거죠. 3번이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기는 거는 아관 파천이니까 이거 전이에요.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이거는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준. 우리가 보통 이준 열사라고 보는 인물인데 국권 침탈에 저항한 구국운동의 지도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내용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을사늑약 폐기 상소나 신민회보다도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의 3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쭉 보니까 5번에 바로 답이 나와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5번, 일단 5번 찾아주고요. 나머지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하는 건 이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임병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는 사람은 양기탁이라는 분이 있고요.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조만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도에서 서전서숙을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이상설이라는 분이 있죠. 이상설. 자, 이준에 대한 설명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어디 사이인지 한번 볼게요. 2달 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온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와가지고 관여를 하고 있고 이때 스티븐스라는 외교 고문으로 외국인이 한 명 더 들어오죠.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그 도중에 갑자기 체결되는 조약이에요. 1904년 도중에 전쟁 중에 갑자기 체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냐면 군대를 해산한다 우리. 그래서 군인들이 반발하고 일본은 의병이 되었다. 이거 1907년에 정미의병 얘긴데요. 요거는 요 중간에 우리가 을사늑약 체결하고 이것 때문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하고 요게 또 일본한테 걸려서 일본이 고종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군대도 필요 없다. 군대도 해산하게 되죠. 1907년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총독으로 오는 거는 1910년에 우리 완전히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니까 이거 뒤쪽에 나와야 되죠. 사이에 못 들어가네요. 13도 창해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군대 해산되고 난리가 나는 통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의병들이 전체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는 게 요거 바로 뒤의 시기예요. 1908년에 요거를 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뒤에 나오는 거고요.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제의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일제한테 기후각서가 맺어지는 거. 사법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거의 그 직후에 우리가 국권 피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뺏어가는 거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뺏어가고 뭐 군대도 해산시키고 그리고 사법권을 뺏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국권이 완전히 끝나요. 이거는 1909년입니다. 1909년에 요거를 하는 거라서 이것도 뒤에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이 또 만들어지고 나서 황국이라는 거 보니까 그때 외국 상인들이 몰려들 때 이거에 저항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 시기가 가해 이전입니다.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같은 해죠. 근데 헤이그 특사 파견되고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군대 예산이 이것 때문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연도는 같은데 이거 나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5번이 되겠죠. 연도만 외우면 전후관계 파악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원인이랑 결과가 되는 사건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에 5번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7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외무 대신 하야시가 이토에게 보내는, 이토 히로부미한테 보내는 거네요. 네덜란드에 파견된 정권대사 스즈키가 보낸 정보 내용입니다.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회의의 위원 대우를 받고자 진력하고 있다고 함. 그들은 오늘 아침에 러시아 수석위원 넬리도프를 방문하려 했는데 이 블라블라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들은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정책에 대해 항의서를 인쇄해서 각국 수석위원에게도 보냈다고 함. 네덜란드, 평화회의, 한국인 3명. 이거 헤이그 특사겠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1907년에 고종이 파견했던 헤이그 특사 3명이 있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있었죠. 자, 1907년이니까 시대 골라주면 되겠죠. 1904년에 러일전쟁 있고 국권 피탈이 있으니까 5번에 마에 해당하는 시기로 바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7번에 5번이고요. 8번 볼게요. 빈출 마크가 떠 있네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 3명이에요. 이 3명. 하나, 둘, 셋. 뭘 막 나눠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한제국이 여러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폭로할 수 있도록 귀국 총통 및 대표의 호의적인 중재를 부탁한다. 건물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인데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이 헤이그 특사는 고종이 당연히 일본 몰래 보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패를 하잖아요. 일종의 국제사회에서 어쨌거나 일본이 좀 망신을 당했던 케이스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이 추구하는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종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실패하고 나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영국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전입니다.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은 우리가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져서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친해지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러시아가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연도로 치면 1885년쯤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9인들의 반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이거는 이모군란이네요. 이모군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이게 갑신 정변이 되겠죠?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는 거는 이 러일 전쟁 중입니다. 러일 전쟁이랑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거 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러일 전쟁도 1904년이랑 1905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서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뒤에요. 뒤.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지금 여기에 뭘 했냐면 이거 1907년에 맺어진 건데 1907년에 고종을 억지로 내쫓고 나서 순종을 강제로 또 즉위시키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이런 거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약이 체결된 뒤에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찾아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거는 이거는 1881년입니다. 조선 책략 들여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시기가 안 맞네요. 자, 최익현이 태안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거는 을사늑약에 반발하면서 했던 겁니다. 이것도 앞선 시기가 있죠. 자, 3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 독립협회 활동은 대한제국 초반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후가 될 수가 없어요.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항거하면서 순국하였다.
민영환이 조약체결에 한가하면서 순국하는 거는 을사늑약입니다. 이거 을사늑약 얘기니까 이거보다 이전 시기로 넘어가야겠죠. 13도 연합의병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네, 이게 1908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거 맺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했던 게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통감이 나오기 때문에 통감이 나와서 이거를 을사늑약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왜냐면 4번도 맞는 얘기고 2번도 맞는 얘기인데 이거 을사늑약일 수가 없잖아요. 을사늑약에 대한 걸로 맞는 사실이 2번, 4번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을사늑약이 아니고 그 뒤에 맺어진 또 다른 어떤 거겠죠. 우리가 통감이란 이름으로 일본의 통치를 억지로 받는 거는 1905년부터 1910년 사이까지 일입니다. 그동안에 맺어지는 조약은 통감의 권한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종을 아예 쫓아내버리면서 처음에는 외교권만 을사늑약은 외교권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가는 건데 이때 다시 맺은 조약에서는 아예 그냥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의 전반적인 법령 제저까지 완전히 가져가 버리게 돼요. 좀 을사늑약 당시보다 내용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고종도 억지로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여기서 군대도 해산시키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손발을 자르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연합의병이 서울 진공작전을 요거 뒤에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기에는 해당하는 게 요거 두 개가 다 나오니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겠죠. 자, 9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10번 볼게요. 10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박승환은 병대에 대한 해산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국가가 망하였는데도 일본인 하나를 죽이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그 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차마 제군들이 병대를 떠나도록 놓아둘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하며 결국 자결하였다. 병대, 군대죠. 제군이래요. 대한제국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산됐다는 거는 대한제국의 군대겠죠.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정미칠조약이라고 해서 억지로 맺어진 조약에 이제 군대 해산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거의 배경 찾아볼게요. 여기 바로 정미칠조약이 체결이 되네요. 이거는 헤이그 특사 때문에 그 뒤에 이 일제가 고종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손발을 자르는 과정에서 군대 해산을 억지로 맺게 됩니다. 자, 1번이네요.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는 거는 신민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하는 거는 우리 완전히 국권 피탈당하고 나서입니다. 기후각서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조인되는 거는 요 1907년 당시가 아니고 좀 더 뒤의 일입니다. 1909년이고요.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같은 해입니다. 이제 뭔가 임박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국권을 완전히 피탈당하는 1910년이 되는 거죠. 자, 10번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11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 1907년에 정미칠조약으로 군대 해산되고 난리 났던 거, 그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연표 고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을사내각 체결 뒤에 헤이그 특사 파견하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여기 시기로 축약이 되죠. 이거는 5번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는 문제였네요. 11번에 5번. 자, 12번.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을사늑약이면은 1905년이죠. 최익현, 신돌석 등의 의병을 일으켰어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일으킨 거다. 요거는 을미사변이니까 1895년이고요.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되겠네요. 시기 순서로는 나가 제일 먼저 와야겠네요. 그러면 이걸로 가면 되겠네. 나가다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다. 요 기본 의병들은 연도나 앞뒤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12번에 3번이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도끼네요, 도끼. 도끼가 나오고 지금 뭐 상소를 올리고 있네요.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다.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다. 지부복궐 척하의소. 이게 지부복궐 척하의소예요. 이 도끼를 내려놓고 엎드려가지고 하는 상소다.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강화도 조약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또 올리는 사람이고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떨쳐 일어났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익현이라는 인물이에요. 최익현. 자, 최익현이 한 일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는 사람이거든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최익현. 이 사람은 자주 등장하는 의병장 최익현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는 언뜻 보면은 과격한 행동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대구에서 체결되는 거예요. 대한광복회는. 요거는 박상진이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집필하였다. 이런 역사책 같은 거 집필하는 걸로 나오면 박은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은식.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태안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의병을 일으킵니다. 3번이고요.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거는 의병 총대장으로 이인영 그리고 뭐 허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고간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광군에 맞서 싸우는 거는 동학군이죠. 동학농민 2차 봉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의병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 각도의 경문을 전하니 전국에서 불철주야 달려온 지원자들이 10,000명이더라. 서울로 진군해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네,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13도 창의군이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 신채호 선생이 쓰신 건데 이걸 지침서로 삼았던 거는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입니다. 1번은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만손 주도하에 영남만인소가 올라오는 건 13도 창의군이랑 관련이 없죠. 한참 앞선 시기에 초기 개화정책 당시에 조선 책략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났던 거니까 요거는 연도도 무려 1881년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거 대구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잠깐 언급됐었던 대한광복회가 있었죠. 거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나라의 권한을 돌려줘라는 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 독립의군부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독립의군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결성이 되겠죠. 이거 1907년이고요. 13도 창의군이 일어나서 떨쳐서 갔던 마지막 전투는 1908년입니다. 여기가 인과관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올라갑니다.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최근 다시 개관한 하얼빈의 이 인물의 기념관입니다. 이 동상 위의 시계는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안중근이죠. 안중근 의사네요.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1번입니다. 감옥에 리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번이에요.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거는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분이 요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안중근이 아닙니다.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나철, 오기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고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자상을 입혔던 사람 이재명 의사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는 거는 의열단 단원이었던 나석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안중근의 업적.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 지금 일본공사가 우리 외부에 공문을 보내어 산림, 천택,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2, 3년 걸러 윤작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외국인에게 주어버린다면, 뭐를요?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외국인에게 주어버린다면 전국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되며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빈곤에 빠져 구제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강토를 보존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1904년쯤의 일인데 황무지 개간권 같은 거를 일본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얘기거든요. 황무지라고 하는 걸 뭘로 규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오케이 해줘버리면 일본이 황무지로 규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 수 없지만 황무지라고 판단되는 모든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땅은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황무지라고 결정하는 그것이. 어쨌든 땅을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어떤 단체가 한 거냐면 이거는 보안회가 한 거예요. 보안회는 보국 안민의 약자입니다.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보존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내용이랑 또 맞죠?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2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안회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독립문이 세워지는 과정은 독립협회하고 연결된 거고요. 조일통상장정의 조항, 이거 우리가 통상장정의 내용하고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화폐정리사업이 끼친 영향, 물론 화폐정리사업 일본이 하는 거지만 실제 요 황무지 개간권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이 황무지를 막으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외국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안회하고 황무지 그냥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다. 자강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한 이런 이름 들어가는 단체 하나밖에 없죠. 자강회. 이 자강회를 기억할 때 자강이라고 하는 이거가 제국이라는 거랑 또 초성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대한제국의 황제의 우호적인 어떤 역할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요것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한자강회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1번이 대한자강회 활동이고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거는 독립협회가 하는 거고 각야나를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는 건 조선어 연구회가 하는 겁니다. 글자랑 관련된 일본의 토지 약탈을 막고자 농광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일반 민간의 어떤 사업자들, 상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랑 이 상인들이 모여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면서 좀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특정 단체는 아니고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거, 이거 신민회가 하는 거죠. 신민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1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단체. 비밀결사단체고요. 국권을 회복한 뒤에 공화정치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민회네요. 이름에서 나오죠. 국민을 새롭게 한다. 신민회. 요거랑 연결이 되네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겁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건 보안회가 하는 거였죠.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거는 독립협회가 하는 거고요. 복벽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복벽주의가 왕조 국가를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이 의병 전쟁을 준비하는 건 그 독립의군부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자가 들어가요.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거 여기가 하는 일 맞습니다. 자, 18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19번 올라갑니다. 19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편지는 비밀결사단체였던 이 단체의 재물을 총괄한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것이다. 배고인 사건으로 이 사건의 주요 회원인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성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전하고 있다. 신민회네요. 신민회.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오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이 된 거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거는 의열단이고요. 의열단.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는 건 보안회가 하는 거죠.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거는 독립협회가 한 겁니다. 독립협회. 계몽서적의 보급을 위해서 태극서관 운영하는 거, 이 신민회의 창설 목적이랑도 일치하는 활동이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도산 땡땡땡, 도산 안창호죠. 도산 안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서 국어, 국문연구에 힘썼다. 이거는 주시경 선생입니다. 이건 주시경 선생.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요게 답이죠. 신민회에서 요 활동을 맡아서 하죠.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지는 거는 한인 애국단으로 활동했었던 이봉창이 하는 겁니다. 이봉창.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을 서술하는 거 박은식이 하는 거고요.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거는 이인영과 허위 같은 의병장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지금 단체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름이 좀 비슷해요. 왜냐면 다 목적이 비슷해요. 독립을 하고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 권리 빼앗기지 않고 여기에 기치를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지고 비슷한데 이거 좀 비슷하겠지만은 나눠가지고 한번 쭉 한 표로 정리해서 좀 봐주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국권을 피탈당하기까지의 기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주로 물어보는 시기가 러일전쟁 발발 시기부터 1910년 사이까지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기는 연도보다도 사건의 인과관계를 좀 외우셔가지고 같은 연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요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요게 일어났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권 피탈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